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한미국 대사가 재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개최됐던 한일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경계를 풀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ready for anything. General LaCamera, our USFK, UNC commander, CFC commander, they follow this hour by hour, minute by minute, and we at the embassy do too. We're ready for anything that happens. We're not letting our guard down at all because it's very unpredictable. 골드버그 대사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tanding by our allies. We are discussing the full range of our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to make sure that the ROK is reassured and the people of the ROK are reassured of the American commitment, which shouldn't be in doubt. Those 28,500 troops that are in South Korea are evidence of that long-term commitment.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유치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재의 남북 긴장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북한의 중국 관계 관리 등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긴장은 대북 전단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자신은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y're doing with these balloons are outrageous and so counterproductive to that reduction of tensions. And we'll stand by our ROK allies absolutely in all of this. 최근 개최됐던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3국 관계에서도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을 좁히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배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군비 통제 논의 대화에 준비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증강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핵태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는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현재 미국 핵태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먼저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핵무기만 개발해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라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 탑재 위성 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으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이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1일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며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담한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에 혜택을 주고 회복 조치를 돕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력 복구를 위한 고전압 장비를 지원했다고 유엔 개발 계획이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라너고에 고전압 부싱 40개를 전달했으며 이 중 25개를 지원한 한국은 고전압 장비 생산 기술력을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발전기도 이미 제공한 80대 외에 추가로 200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환영 행사 등과 관련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단독 보도 오택성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9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앞에 전혀 없는 흰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어 광장 북쪽의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남쪽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흰색 구조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같은 흰색 구조물은 11일자 위성사진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장 북쪽에 큰 정사각형 모양의 대형 구조물 2개, 남쪽에는 광장 한 면을 모두 채울 만큼 긴 약 100m 길이의 흰색 대형 구조물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군악대 혹은 인파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연단 자리인데 그 바로 앞에 흰색 대형 구조물들을 쌓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흰색 물체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이 같은 대형 구조물을 동원해 사전 예행 연습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6월 위성 사진을 통해 평양 김일성 광장 곳곳에 흰색 대형 구조물이 식별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광장에는 가로 약 45m,
세로 약 80m 크기의 구조물이 설치됐으며 약 일주일 동안 이 흰색 구조물들은 광장 곳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포착됐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예행 연습 차원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황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북한은 약 2주 뒤인 7월 27일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실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치 구조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이나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행사를 위해 사전 연습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은 통상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에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서 차량과 인원 등이 집결해 훈련하는 정황이 최소 한 달 전부터 포착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열병식과는 무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달 중에 이뤄진다면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베도모스티 신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에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평화 수준이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가 11일 공개한 2024년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전년보다 평화 수준이 4단계 하락한 15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체 국내 총생산 GDP 중 36.3%를 군사비용에 지출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39.6%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군사화 부문에서는 전체 163개국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2일에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책임 부과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살몬 보고관은 11일 이번 공개회의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어 인권과 평화,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지난해 8월 안보리가 6년 만에 다시 소집한 북한 인권 상황 공개회의를 이어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한국은 앞서 이번 회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이 소집을 요청했으며 살몬 보고관과 폴커 투르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 텔라비브에서 기자들에게 어젯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에게서 휴전안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인 10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면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이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전원 석방, 인도적 지원 증대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휴전안을 지지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포함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 지지 결의를 하마스가 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열흘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안을 발표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그러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인 만큼 그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안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0일 회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기권한 러시아를 제외한 14개국의 찬성으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으며
이 방안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와 일부 인질 맞교환과 생존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영구 철수와 가자지구 재건과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며 하마스도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결의안 내용을 양측이 조건 없이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단계 협상에 6주 이상이 걸릴 경우 협상 중 일시 휴전이 계속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후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에 투표했다면서 하마스가 안보리가 채택한 협상안에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싸움을 멈출 수 있으며 하마스가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면서 결의안에 담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중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테라파워는 10일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게이츠 창업자는 착공식에서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며 소형 원자로 착공은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며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도씨로 물 100도씨보다 높아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고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최대 4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절반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 말라위의 부통령이 탄 군용기가 추락해 부통령을 포함한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라자루스 차케라 말라위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울로스 칠리마 부통령 일행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차케라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이 한 언덕 근처에서 생존자 없이 완전히 파괴된 사고기를 발견했다며 수습된 시신들을 수도 닐롱게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9시 17분 닐롱게를 출발한 뒤 10시 2분 말라위 북부 음주주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착륙에 실패했고 이후 항공 당국으로부터 회항을 지시받았지만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교신도 끊겼습니다. 사망한 칠리마 부통령 일행은 전직 말라위 정부 강요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말라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 소속으로 중국 동북부 지린시 베이와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이들은 10일 낮 지린시 베이산 공원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공개된 영상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 중 일부가 피를 흘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린성 공안국은 이날 오후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 추이모 씨는 베이산 공원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중 1명과 부딪히자 그를 쫓아가 일행까지 4명을 찔렀고 난동을 저지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1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모두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면서 중국 경찰은 이번 일이 고립된 우발적 사건인 것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중국 내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